한국에 있는 말 그대로 한옥 집이 네. 카테고리로 들어간 게 에어비앤비에서는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집을 하나 만들어서 그러니까 집 전체, 독채를 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네, 지금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작가님 해주고 계시는데요. 잘 되는 지역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서울, 도심 지역이 좀 잘 된다고 하셨고요. 또 인테리어 상태는 어느 정도나 하면은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인테리어가 따로 있나요? 이케아 아시잖아요. 이케아의 쇼룸 가보면 네, 딱 그런 느껴지는 분위기 있죠. 그대로 갖다 놓으면 네네, 되나요? 그대로 해주시는 게 사실은 내가 인테리어 잘 모른다 할 때는 이케아 가서 쇼룸 보고 거기서 느껴지는 대로 하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예를 들어 내가 한옥이다. 나는 정말 독특한 나만의 감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굉장히 좋겠죠. 한옥으로 하는 에어비앤비가 많이 있나요? 작년에 에어비앤비 그 글로벌 호스트 총괄이 한국에 왔었어요. 그때 한 얘기가 에어비앤비 들어가면 상단에 카테고리가 막 있거든요. 네. 네, 이글루도 있고. 아, 거기 한옥이 있어요? 네, 한옥이 있어요.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 우리가 한옥을 여기다 카테고리를 넣는 걸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듣고서는 아니 그래도 한국에 왔으니까 그렇게 립 서비스를 하는 거겠지. 설마 한옥이 어떻게 들어가? 했는데 작년 12월에 정말 한옥이 들어갔어요. 한국에 있는 말 그대로 한옥 집이 카테고리로 들어간 게 에어비앤비에서는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한옥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한옥이 한 3, 4천 개 정도 있다고 해요. 여기 등록된 게. 정말 이거 보고 네. 하거든요. 그리고 여행지를 정할 때 이 숙소를 먼저 볼 때도 있어요. 그럼요. 특이한 숙소들에 가고 싶어서 그곳에 가서 네. 또 체험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옥이 정말 있네요. 그래서 뭐 한옥이 많지는 않지만 할 수 있다고 하면 되게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들고 외국인들은 너무 좋아한다고 해요. 뭐 온돌이나 낮잖아요. 네네. 좁고 불편하고 이런 것들에 굉장히 큰 매력을 느낀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사실 저희도 한옥을 네. 가는 걸 좋아하죠. 내국인들도. 그럼요. 뭔가 좀 다른 느낌? 맞습니다. 대신에 이제 외관은 한옥이지만 실내는 최신 인테리어겠죠. 네, 맞습니다. 네, 창호나 이런 거 다 돼 있고. 네, 거실에 이제 욕조 있고 뭐 어. 그렇게 요새는 많이 하고. 그러면 일반 주택을 외관만 한옥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한옥으로 지어진 골조 정통 기둥이 한옥 방법으로. 나무이고 또 한식 기와가 있고 포맷이 있더라고요. 그게 돼야지만 한옥으로. 한옥으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게 되면 특별히 더 많은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실 없이 좀 진행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서울에 사실 분들은 당연히 지하철역 근처, 외국인들이 많이 가는 뭐 명동, 뭐 일지로 이런 쪽, 중구 쪽, 용산 이런 쪽 보시면 아까 말씀하셨던 송파 쪽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 네네, 일반 주택용으로 주택으로 하실. 처음에 에어비앤비를 하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코치를 받고 싶으신 분들이 처음 막 시작하신 분들일 텐데 내 집에서 방 한 칸 내주는 방법, 또 하나의 유닛을 그냥 통째로 임대하는 방법, 뭐 각각 뭐 다른 전략들이 있을까요? 초기 전략이 궁금해요. 우선은 컨셉이 내 방을 하나 내준다라는 컨셉이 사실은 의미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네. 교류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는데 이게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제 비대면이 일상되고 체크인도 만나서 하는 경우는 이제 없어졌거든요. 네. 그냥 키패드 알려주고 하기 때문에 집을 하나 만들어서 그러니까 집 전체, 독채를 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그게 가장 일반적이고요. 네네, 그게 네. 가장 좋고 수익면 측면에서도 좋고 접근 측면에서 좋고요. 음. 임대를 할 때 임대료 들어가는 게 150만 원이 안 넘으면 좋겠다는 게 네. 있고 또 사람을 쓰는 거는 처음에는 청소를 직접 해보시는 게 좋겠죠. 아, 해봐야 그래야 시킬 수 사람도 있죠.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처음에 좀 힘들어도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처음에는 해보다가 아 요건 내가 레버리지 할 수 있겠다 싶으면 그때 이제 사람 쓰시고 하다 보면은 10번 정도 운영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 루틴이 생기거든요. 그때는 이 에너지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돼요. 근데 이제 처음에 운영을 시작할 때 후기도 없고 이제 게스트들이 후기를 보고 막 가는데 처음 막 신생 그런 호스트의 물건은 어떻게 홍보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네. 신규로 등록된 그 호스트는 네. 숙소는 에어비앤비에서 상당 일정 기간을 상위 노출시켜줘요. 네, 신규 숙소다라고 노출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또 신규 오픈할 때 그 프로모션을 등록을 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조금 더 저렴하게. 네, 저렴하게 네. 내가 지정을 하면 신규 숙소고 신규 숙소니까 오픈 프로모션이 적용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눈길을 받게 좀 해줘요. 그때 내가 생각했던 그 가격을 고수하는 게 아니라 조금 낮추더라도 저렴하게. 저렴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요거를 잘 못하시는 호스트가 되게 많으세요. 왜냐면 나는 1박에 난 무조건 20만 원 받아야 돼. 나는 이걸 사실 처음에는 좀 내려놓아야지 이 되고. 후기가 쌓여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후기 굉장히 조금 중요해요. 내리시고 후기를 받고 네. 한 10개 정도 받으면 그때는 가격을 다시 올리면 되는데 요거를 제가 많이 말씀드려요. 얼마나 싸게 내려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20만 원이고 초기 프로모션이 20% 내려가거든요. 20%. 16만 원 정도 네. 되는데 그 정도 선이면 저는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내가 공격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한 15만 원, 14만 원 정도 하면 금방금방. 저는 제가 게스트로 굉장히 많이 이용해봤잖아요. 후기 없으면 안 가거든요. 그럼요. 네. 20%싼 거 갖고는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약간의 모험심을 가지고 그렇죠. 그 호스트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네. 호스트에 대한 내용이 있어줘야. 맞습니다. 에어비앤비는 게스트, 호스트 둘 다 후기를 달아요. 근데 저는 여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에 대한 리뷰도 되게 많거든요. 어디를 가도 호스트들이 다 반겨서 거절하는 법이 없어요, 저를. 만약에 리뷰가 없는 게스트는 호스트도 거절할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데이터를 좀 쌓아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게스트 호스트가 서로 평가하고 네. 서로 거절할 수도 있는 그런 게 사실 되게 장점이자 맞아요.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호스트는 아무 사진도 등록하지 않고 아무런 설명도 없는 절대 안 호스트가 가죠. 많거든요. 네, 절대 안 근데 갑니다. 저는 그걸 되게 코칭을 해드리는 게 얼굴 공개하기 싫으면 적어도 상반신 좀 멀리서 나온 사진을 좀 올리고 호스트 설명을 쓸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나는 누구고 왜 이걸 하며 맞아요. 난 뭘 맞아요. 좋아한다라는 걸 좀 써야 사람들이 맞아요.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리뷰가 이제는 커머스에서 물건 구매할 때 80%의 사용자가 리뷰를 본다고 하잖아요. 리뷰가 없으면 사실은 안 가죠. 특히 에어비앤비의 리뷰는 신뢰할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묵었던 사람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에어비앤비에 뭐 여행 갔다가 무슨 위험한 일을 당했다 막 이런 얘기들도 뉴스에서 봤거든요. 네. 근데 리뷰를 충분히 봤으면 그런 일은 안 당했을 텐데 저는 그렇게 네, 생각했어요. 정말 맞습니다. 네. 이게 경험에서 나온 말씀이고 이런 연구가 있는데 외국에 있는 숙소에 가시잖아요. 네. 우리나라의 숙소에는 사실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뭐 인종이 다르거나 하지 않아서 거부감이 없잖아요. 근데 이 외국에는 사실 문화권이 다르고 상식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좀 겁나는 게 좀 있잖아요. 리뷰가 10개 이상 있으면 네. 나랑 언어가 다르고 문화권이 다르고 인종이 달라도 리뷰 10개 이상이 그걸 극복하게 해준다는 연구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만큼 리뷰가 중요하다는 맞아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리뷰를 읽어봤는데 조금 이상한 숙소는 분명히 그런 코멘트가 있거든요. 네, 많이 하죠. 응답이 네. 없다거나 무슨 뭐 여러 가지 네. 사진과 다르다거나 네. 그런 식으로 구체적인 어떤 안 좋은 점이 있으면 게스트나 호스트나 그거를 되게 유심하게 보시는 게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게스트 입장에서 저는 이제 이용을 해봤는데 거꾸로 보면 호스트 입장에서 그런 좋은 리뷰를 받을 수 있게 하면 되는데 제가 좋은 리뷰를 했던 예를 들어보면은 별거 없어요. 그냥 안내해 주는 거 너무 좋아요. 제가 그 지역을 모르니까 여기 가면은 뭐가 맛있고요. 여기는 무슨 행사가 하고요. 이런 거를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게스트 분들이 계셨어요. 거기에 있는 호스트가 이런 것들을 너무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지금도 굉장히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어요. 집은 좀 추웠거든요. 그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단점을 호스트의 호의로 극복할 수 있는 것 네, 같아요. 정말 좋은 포인트고 저도 비슷하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게스트가 입실을 하기 한 5일 정도 전에 제가 정말로 다녀보면서 강릉 맛집 리스트를 네, 네. 만들어서 보내드리거든요. 그럼 사실은 그게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어디 다 있는 건데. 네, 근데 호스트가 주는 건 달라요. 맞아요. 호스트가 네. 줬으니까 어떤 분들은 이거를 미션 수행하듯이 다 가보시고 맞아요. 야, 여기 정말 좋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맞아요. 계시고 그리고 다른 데서 네. 보는 정보랑은 신뢰도가 다르잖아요. 여기 맞습니다. 이 집주인이 주는 건데 네네네, 얼마나 맞습니다. 나를 잘 챙겨주는가에 대한 그런 감사함이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진짜 마케팅 포인트가 아닐까 네, 싶네요. 정말 맞고요. 네. 호스트를 하시고 싶은 분은 그런 식으로 내가 게스트한테 환대를 제공하는 게 나한테 성격에 맞다라고 하시면 되게 좋을 수 있고 아, 나는 이거 못하겠다 뭐 챙겨주고 알려주고 이게 정말 성격이 안 맞다라고 하면은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맞아요. 지금까지 이제 에어비앤비 운영하시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게스트 분이 있으셨을까요? 네, 있어요. 네. 게스트가 예약을 하셨는데 예약을 정말 많이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기존에. 똑같이. 네네. 네. 그래서 보는데 평점이 만점이세요. 아.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전혀 망설일 필요가 없이 네. 딱 받았죠. 네. 받고서는 이제 체크아웃 하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시면서 그때 오픈 초기였어요. 아.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욕실 커튼에 곰팡이가 좀 있다. 그리고 베개 하나에서 냄새가 좀 난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좋은 코멘트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저한테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제가 마음이 좀 급해져가지고 사과를 하고
스타벅스 쿠폰을 5만 원짜리 사가지고 보냈어요. 우와. 그 이렇게 링크를 해서 보냈거든요. 우와. 사실 제 속마음은 그런 불편함을 사실 쿠폰으로 사고 싶었던 거죠. 내 숙소에 5점 만점을 받기를 사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분이 거절하시고 사람이 하다 보는 거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네. 하시면서 평점을 청결도에서 별점을 낮게 주신 거예요. 속상했거든요. 조금 내가 이렇게 5만 원이면 사실 비싼 큰 건데 돈인데. 네, 이거 좀 받으시고 5점 주시면 좋았을 거를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제가 5점 만점이었는데 평점이 4.84로 떨어졌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저는 좀 속상했어요. 네. 그리고서는 이제 그날 퇴근하고 이제 이렇게 샤워하면서 생각했는데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 야 이게 그분이 잘못한 게 아니라 잘못은 내가 한 거고 그분은 그 소비자의 권리를 행사한 거다. 내가 이걸 돈으로 사려고 했는데 그분이 거절하신 거고 이거는 누구도 잘못한 게 없다. 저도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분도 권리 행사한 거니까 이거는 다음에 잘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맞아요. 생각을 해서 맞아요. 하나 배웠던 그런 기억이 나요. 임대를 하는 입장에서 임차인이 불편한 점을 얘기하실 때가 있잖아요. 되게 좋은 피드백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불편한 거를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 집을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임대를 넣는 거랑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게스트가 불편한 거는 개선을 할 수 있는 거를 알려주는 거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요. 네. 또 그 귀찮은 걸 얘기해 준 거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네요. 네.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코치 입장에서 네. 에어비앤비 호스트를 처음 시작하려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네네. 얘기가 있을까요? 에어비앤비를 운영하시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일이고 내가 어떤 에너지를 써야 되는지를 살펴보시는 게 좋겠고 또 손님에게 사실은 묵어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힘든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일인가를 정말 첫 번째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입지를 잘 분석하시고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투자 금액 그리고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잘 계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그다음부터는 운영을 하시고 하는 건데 가장 덜 힘들고 덜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맞는가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지역이 수익을 뽑아낼 수 있는가 요것들을 집중적으로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그게 통과되시고 에어비앤비 시작하시게 되면 이제 저처럼 앰버서더나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큰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얘기는 돈이 되는 공간 최인욱 작가님의 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과제부터 보고 낙찰가가 감정가 넘어섰어요.